자, 222번 끊겨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하면 그 조립조법을 했을 때, 자,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돼? x-2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요놈 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a가 얼마가 돼?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 c는 3이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은 5. 자, 그 다음에 223번이나 224번처럼 b 마이너스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x-1을 인수로 가진다고 했으니까는 우리가 인수 정리해서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이 0이 되잖아. 그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a 값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a를 아니까 그 다음에 인수도 하나 알아. 그럼 조립제법을 위해서 나머지 인수까지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4차식이지만 인수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0이 되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25번. 자, 다음 px가 x-2로 나누어 떨어질 때 px의 인수를 찾아라 그랬어. 자,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랑 인수로 갖는다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인수로 인수로 갖는다. 자, 그럼 우리가 인수 정리해서 일단 a를 찾을 수가 있지.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이 0이 된다. 나눠 떨어지면. 즉 2를 집어넣으면 b의 이 값은 8a 마이너스 2면은 16 플러스 2를 넣으면 2a 플러스 6이 0이니까, 즉 10a가 10이 돼서 a가 1이 되죠. 따라서 px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라는 식인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이미 여기서 알려줬잖아. 그지? 그럼 조립제법을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자, 2를 넣었을 때 여기 되니까는 내려오고 곱하면 2. 자, 그래서 나머지 인수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식은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지. 자, 2차식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 왜냐면 2차식 우리는 누구나 다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이 다항식의 인수를 찾아라. 자, 2차 인수를 찾으라 했네. 그러면 각각도 인수지만은 얘들끼리 곱한 것도 인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찾아보면 얘죠. 자, 그 다음에 226번 보면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다 이 식이 된다 그랬어.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 봤을 때는 모르겠어. 선생님 시선을 보면 되게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한다 해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은 식이야. 왜냐면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써볼까? 한마디로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식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사실 선생님 보니까 b를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같은 식이니까 여기를 전개했을 때 상수값 1이 그 다음에 여기랑 곱해져서 b잖아.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물론 얘를 전개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다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우리가 성립을 하잖아. 그죠? 그리고 특히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즉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0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 그렇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자는 얘기야. 얼마? 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돼. 마이너스 1을 넣읍시다. 더 간단하니까.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6,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227번. 자,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이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까? 응?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그렇죠?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봐봐. 이것도 문자가 3개인데 뭐 차수가 또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 근데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제일 쉬운 방법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봐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 놨을 때 우리가 공통인수를 찾을 수도 있죠. 이게 더 쉽네. 그 방법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를 어떻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C로 묶으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공통인수가 보이게끔 지금 두 묶음씩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그러면 얘가 공통인수가 돼서 묶어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어떤 두 묶음을 곱해서 0이 됐으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될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A하고 B가 같을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A 플러스 B가 C랑 같을 때 0이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이랑 절대 같을 수가 없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변의 길이의 합은 항상 나머지 한 부분보다는 커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요놈이 돼야 되죠.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되는 조건.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A, B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ABC일 때 다음 어떤 삼각형인가? 자,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항상 봐봐봐. 무조건 그냥 달라들지 말고. 구조를 봤을 때 앞에가 완전 제곱식이고 이것도 B로 묶으면 A-C가 나오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물론 막 내림차는 정리도 할 수 있고 막 여기저기 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봐봐. 알겠죠? 다 인수분해 무조건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B로 묶으면은 A-C로 또 되죠. 그치? 이게 보이는 거야, 이 문제에서. 그러면 A-C가 공통인수가 돼서 여긴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는 한 번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남아서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데 똑같은 문제네. A하고 C가 같거나 A 플러스 B가 C가 되는데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서. 따라서 AC가 같은 2등분 삼각형. 자, 그 다음에 229번. 자, B 플러스 문제죠. 모르겠어. 선생님 봤을 때는 방금 앞에서 한 문제랑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냥 어려운 것처럼 보이려고 제곱 대신에 4제곱을 쓴 거야.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2AC지 2A제곱 C제곱인데 실제로는 얘랑 우리가 무슨 식이 돼? 완전 제곱이 되잖아. 여기서 선생님 그렇잖아. 제곱 대신에 그러니까 그냥 1차 대신에 제곱을 한 거야. 각각에. 즉 좀 예쁘게 써볼까? A 4제곱 플러스 2A제곱 C제곱 플러스 C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이렇게 순서만 바꿨어.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뭐가 돼? 완전 제곱식. 즉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의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B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이거 두 개 더한 것과 뺀 거. 즉 더하면 바로 보이는 것은 치환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빼면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데 세 변의 길이야. 세 변의 길이들은 각각이 다 모두 양수이므로 세 개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안 되니까 얘가 0이다. 어디서 많이 본 놈이죠. 는 B제곱. 뭐야? 사방이 이해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므로 B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 되잖아. 따라서 넓이를 구하랬네. 이번에는 어떤 삼각형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겠어? 얘가 B고 뭐 어디가 A, C는 상관없죠. 따라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자, 그 다음에 230번. 자, x 플러스 y가 4고 x, y가 2일 때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값이, 이것도 공식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보여.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거 공식이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y는 알아. 그럼 뭐면 알면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인 줄 알면 바로 시계값이 나오죠. 여기다 한번 써볼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어떻게 찾으면 돼?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자, 4, 4, 16 빼기 4니까 12가 되죠. 따라서 12 플러스 2, 14 곱하기 12 마이너스 2 얼마가 돼? 10, 140. 자, 그 다음에 231번. 자,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시오. 아, 이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시계값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시계값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대입을 하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A, B가 서로 켤레수로 주어졌을 때는, 켤레수가 뭐냐면은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두 수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애들은 합이나, 즉 A 플러스 B의 값이나 곱이나 아니면 차, 이런 값들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좀 이렇게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이런 시계값을 구하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합이나 곱이나 차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그 값으로 변형을 해주면 좋겠죠. 그지? 한번 해볼까? 자, 항이 4개짜리야. 보통 4개짜리들은 2개씩 묶어지던가 아니면 3개와 1개로 묶어주면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구조를 보니까 앞에 2개랑 뒤에 2개를 묶어주면은 인수분해가 쉽게 될 수 있겠다. 이것도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해봐봐. 자, a제곱으로 앞에를 묶으면은 a-b. 그 다음 뒤에는 b제곱으로 묶으면 a-b. 따라서 a-b가 공통인수니까 a-b로 묶어주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스탑. 쌤 아까 얘기했잖아. 차나.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곱의 합이지만 얘도 합과 곱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뺀 것은 얼마가 돼? 여기서 이거 빼니까는 1 사라지고 2루트 2가 되고, 얘만 따로 구해주면 된다고. 어떻게? 자, 합이 얼마예요? 2고 곱이 합차공식 쓰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합과 곱을 이용해서 얘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이지. 바로 나와야 돼. 0.1초 만에. 그럼 얘는 4 빼기, 사실 더하기 2죠. 그래서 6이 되잖아. 그래서 12 루트 2다. 자, 232번. 사실은 다 풀어줄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좀 건너뛰고 좀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b가 주어지고 c-a가 주어졌을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할까?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려면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식 자체가. 보자. 그러면 이거는 문자도 많고 그 다음에 차수도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한 문자에 대해서 한번 내림천 정리를 해봅시다. 전부 다 제곱이 있으니까는 a에 대해서 내림천 정리를 해볼까? 자, 그럼 여기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a제곱이 있으니까, 아닌데?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이 있으니까는, 근데 봐봐. a제곱 묶었을 때, 마이너스 b 플러스 c야. 보기 싫지? 우리가 순서대로 썼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어버리자. 이건 뭐 자유예요. 그 다음에, a가 있는 놈 찾아봐. 그럼 여기와 여기 있죠. 그럼 이것도 a로 묶어주면, d로 묶어요. 묶을 때 이왕이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뭔가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요 놈과 요 놈을 우리가 뭘로 묶을 수가 있어? 이거는 BC로 묶을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봐봐. BC로 묶으면 C-B야. 그럼 여기서 센스있게, B-C-B니까 여기도 이항이면은 BC로 묶은데, 뭘로 묶어? 마이너스 BC로 묶자. 바꾸자. 그러면 이렇게 C-B로 쓸 수 있잖아. 아니, B-C로. 그죠? 그럼 우리가 공통인수가 이제 뭐가 돼? 자, B-C가 되잖아.
근데 b-c로 묶을 때도 묶었을 때 내림차 정리할 때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어버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b-c 곱하기 b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같이 묶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 a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플러스 bc가 되죠. 그래서 이거 아까쯤에도 인수분 했던 거네. 더해서 얘가 되고 곱해서 얘가 되는 마이너스 하면은 a-b 곱하기 a-c가 돼서 이렇게 되죠. 그치? 물론 이 마이너스를 어딘가 줘서 분배해도 상관없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a-b 값 알죠? c-a 값 얘 줘버리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쓰면은 b-c a-b c-a 즉 얘하고 얘를 알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면 돼? 봐봐. 도식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죠. 그지?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c-b가 나와. 여기서 자 일단 더해봅시다. 두 개 더하면은 c-b가 얼마가 나와? 없어지고 6이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c-b가 6이면 b-c 뭐겠어? 마이너스 6이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은 합차공식 쓰니까는 얼마가 돼?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233번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치환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77을 A라고 하고 33을 뭐 B라고 하면 자 이런 부분은 되게 쉽게 치환이 되죠. 그럼 110 숫자 크잖아. 막 1, 2, 뭐 3, 4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써도 되는데 1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 치환한 숫자들을 가지고 연관성을 생각을 해봐. 항상 우리가 연관성을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느낌아? 어떻게 하면 돼? 도식을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 110이잖아. 따라서 이 110은 어떤 시점을 봐야 되냐? 아, A 플러스 B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써봅시다. 그러면은, 뭐부터 써볼까? A제곱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죠. 즉, 얘를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a, ab죠. 플러스 b의 제곱. 어때? 요놈하고 요놈 똑같으니까 약분되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b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77에서 33을 뺀 거니까 44라고 할 수 있죠. 자 234번은 해봐라. 응? 이건 공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235번. 이것도 시계 구조를 봐봐.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은 비슷하지. 그지? 그러니까는 얼마를 x라고 할까? 치환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100이 예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100을 x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은 98은 얼마가 돼? x-2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5 플러스 x 빼기 75가 아니야. 그냥 얘는 25라고 하면 돼. 멀리 있는 수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얘의 시계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어디서 많이 봤네. 인수분해서 했잖아. 얘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개를 했어? 1차항계수가 같거나 아니면 상수항이 같게끔. 자 그러면은 1차항계수 같다는 것은 이거 지금 x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 0, 3, 5가 있어. 그럼 합이 같게끔 누구누구? 자 이렇게랑 이렇게 되죠. 그지? 얘부터 해볼까 이번에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에다가 자 루트 이따 씌웁시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지? 플러스 25 루트.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잠깐만 a라고 치환을 하면 아주 잠깐만 전개를 했을 때 바로 전개할게.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잖아. 자 그럼 얘는 지금 루트 있죠? 루트. 얘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야 되지. 그럼 얼마인 것 같아? 절대값 a-5와 같은데 a가 아까 누구였더라? 얘잖아. 꽤 큰 수야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5보다는 크니까 양수니까 a-5라고 할 수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A를 뭐라고 했어? 100이라고 했으니까는 95가 답이죠. 자, 그 다음 236번. 일단 전체적인 식의 구조를 보니까 P의 2.1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물론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구조야? 선생님이 그랬지. 대칭 구조, 즉 상방방정식 꼴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했어? 응? 인수분해 할 때는 x제곱을 묶고, 자, 묶어봅시다.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어? 가운데가 3이고 양옆에가 아니네. 선생님이 실수했네. 지금 새벽이라서 상방반정식이 아니라 대칭 안되구만.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합시다. 0이 된 숫자를 찾아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니까 0이 되네. 보니까 맞아? 이거 더하면 4에다가 4 빼니까 0 되고, 4 빼기 4니까 0 되잖아. 즉 2를 넣었을 때 0이 되니까는 x-1을 인수로 갖죠. 자, 조립제법 합시다. 자,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0이 되지. 또 찾읍시다. 자, 그럼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4잖아. 자, 그럼 얼마를 넣으면 0 되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죠. 자, 됐어. 자, 그럼 얘는 잠깐만. 자, px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자, 이것도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x-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p의 2.1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즉 x에다가, 잘 안 보인다. 2.1을 대입을 하면, 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이거 좀 복잡한데? 2.1 대입하면 1 빼면은 1.1 곱하기 2.1 대입하면 3.1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건 얼마야? 0.1의 제곱. 자, 이건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결보면 이제 여기 유형 프리브는 리뷰구나. 프리브가 아니라. 본인들이 시험 본다 생각하고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여기는 나중에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만 알려줄게.